어떠셨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 관점이나 남과 다른 관점을 가지기 위해서는 질문하는 거예요. 그 교수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당연함을 부정해라. 당연함에 던지는 왜 그럴까? 과학이나 인문학은 전부 다 당연한 거에 왜를 던진 거예요. 보면 참 희한하게 이 관찰을 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질문이 생겨요. 왜 저렇지? 그냥 쓱 지나가면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예를 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애플 마크가 애플 마크구나 끝. 그런 사람 발전 없어요. 애플 마크는 왜 애플 마크일까? 계속 질문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플 마크? 왜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은 애플을 사과라는 과일을 회사 이름으로 줬지? 봤더니 한 입 깨물어 먹은 사과네? 왜 그럴까? 질문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20대에게 시작과 끝이 있듯이 언제 그러면은 자기 사업을 그만두든지 아니면 서비스를 그만두고 새로운 전환점으로 갈 때 어떻게 생각을 하고 결정을 지어야 되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투자하는 데도 많이 가서 이렇게 해보고 근데 거기에 원칙이 있다는 거 아세요? 딱 첫 번째가 뭐냐면 저분이 만드신 앱이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마이샐러드. 예. 그게 딱 첫 번째 봤을 때 뭘 보냐면 습관이 될까? 이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저걸 습관처럼 쓸까? 아니면 습관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상적인 습관이 있고요. 또 하나는 TPO 습관이 있어요. Time, Place, Occasion. 그 상황이 되면 쓰는 거. 예를 들면 유주환 씨가 만든 서울 시내버스 같은 거. 버스를 타려면 반드시 그게 키고 막 이러는 거. 그런 것처럼 TPO의 습관이 되든지 일상적인 습관이 되든지 저게 습관처럼 사람들이 띄워서 볼까?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습관이 되든지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 있든지 그게 돼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서비스들은 대부분 다 이랬으면 좋겠어.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 옛날에는 당연하지 않았는데 이랬으면 좋겠어 출발한 거예요. 근데 목표가 확실했어야 돼요. 나는 사람들의 이런 습관은 꼭 바꿔주고 싶어. 이걸 통해서. 그게 있었어요. 그래도 100만 명이 매일 쓰는 앱이다. 누군가는 확실하게 계속 쓴다. 그럼 하세요. 그럴 자신 있으면. 그런데 아무리 내가 가진 역량을 다 해서 해봤는데도 보면 KPI 보면 아시잖아요. 내가 요것만 부족해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그걸 끌어올릴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면 하시고 근데 내가 봤는데 절대로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도 못 끌어올릴 것 같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카카오톡은 원래 그 의미는 없었어요. 왜냐면 25명밖에 안 되는 작은 조직이었는데 이름을 짓자 그랬는데 원래 코코아라는 프로그래밍 언어 있는 거 아시죠? 이 코코아라는 언어가 있어요. 근데 앱을 그걸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카카오톡은 안드로이드 버전이 나온 게 아니라 아이폰 버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만들었던 사람이 카카오가 어떻게 했느냐 이게 초콜릿의 원료가 되는 거고 달콤하고 또 코코아라는 언어도 있고 그랬는데 카카오를 찾아보니까 원래 카카오의 원래 스펠링이 CACAO예요. 근데 그게 등록이 되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기자 KAKAO로 하자. 그게 독일식 표현이라고 우기자. 그래가지고 카카오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달콤한 대화 뭐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읽으면 숫자가 사라지는 시스템은 왜 도입을 하게 되셨는지. SMS는 1:1 SMS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카카오톡은 세계 최초로 멀티가 되는 대화방 개념이 되는 그러니까 카카오톡은 정확히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카카오톡은 메신저가 아니에요. 카카오톡은 SMS예요. 시작이. 그런데 멀티로 보낼 수 있는 SMS가 만들어진 거예요. 세계 최초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몇 명이 읽었느냐 몇 명한테 전달이 됐느냐를 체크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99밖에 표시 안 되는 거 아시죠? 세 자리가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5명이면 3명이 읽었구나 2명이 읽었구나. 그래서 원래는 1, 0을 표시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헤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워. 그걸 모르고 한참 뒤에 하시더라고요. 몇 달 뒤에 하시더라고요. 취업준비생들한테 강조하신 관점이라면 미리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한 분이 와 계세요. 누구신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보면 미리 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될 거야. 이거는 저희 어머님은 가르쳐 주신 게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A시장 마인드라고 가르쳐 줬어요. A시장 붙어보지. 안 되면 짱돌로 찍어. 뭐 그러면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미리 지지 말라는 거예요. 쟤는 덩치가 크니까 너 붙으면 무조건 질 거야. 그럼 그건 싸워보지 않고 진 거잖아요. 붙어보라는 거예요. A시장 붙어보지 뭐. 그러면 맞고 나서도 내가 쟤한테 옆으로만 돌렸으면 옆구리 안 맞고 달 맞았을 때 이런 거라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어보지 않고 미리 지는 것들을 미리 지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대박 쳤냐. 그때까지 누적 적자 다 까고 돈이 한참 남게 돼 있는 게 게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드래곤 플라이트라는 게임이 하루에 21억 번 적도 있어요. 그리고 알러브 커피라는 게임 하루에 3억, 애니팡 4억, 5억 이렇게 하루 한 달 매출 말고 하루. 네. 그 정도면 이제 얼마나 대박을 쳤는지는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이 그것도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게임을 딱 줬더니 애니팡이 가장 하기 좀 편했던 게임인 거예요. 근데 5게임을 하도록 해드리고 45분을 쉬라고 한 거예요. 근데 못 참으시는 거예요. 방법을 찾으신 게 뭐냐면 공짜로 하려면 방법이 있구나. 그게 친구 초청하는 거였어요. 하트 날리는 거. 그게 2,600만 원을 가게 한 원동력이 됐어요. 그러다 중독이 된 거죠. 저녁 자유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막 밥도 맨날 학교 급식만 먹다가 제가 먹고 싶은 것들 먹고 이러니까 대학생 용돈인데도 돈 관리가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을 되게 많이 버시잖아요. 그럼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궁금해요. 저는 구체적으로 통장을 이렇게 3개를 둬요. 그래갖고 이거는 절대 쓰지 말아야 될 돈으로 이렇게 계속 얼마씩 이렇게 보내는 돈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 통장 해킹당하는 바람에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절대 쓰지 말아야 될 돈, 써도 될 돈, 이렇게 지금 계속 회사에서 돌아가는 돈,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내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쓰는 돈 이렇게 따로 나눠놨어요. 저는 나눠놓으시면 돈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요. 똑같은 돈이 아니에요. 내가 어느 통장에서 뺏을 건 결정을 하게 되면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돼요. 내가 이 돈을 어디서 빼야 되지? 이거 안 건드리고 2개에서 초이스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통장에서 돈을 빼야 되나? 이 통장에서 돈을 빼야 되나? 똑같이 100만 원씩 있어도 돈을 쓸 때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돼요. 내가 이 통장에서 빼는 돈은 의미가 다르잖아요. 이 통장에서 빼는 돈은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돈을 쓰는 개념 자체가 관점이 달라져요. 아직까지 저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겠고, 그 다음에 요즘에 나이도 스펙이 되는 시대, 그 다음에 아직까지 취약한 우리나라의 사회 안정망 구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시도하지 고민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자신의 꿈을 아직 결정하지 못한 청춘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모르실 때는 물어보세요. 그냥 좋은 질문은 좋은 답을 낸다. 그래서 좋은 질문을 만드시고 내가 하는 질문이 과연 좋은 질문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는 그 질문을 여러 사람의 입으로 똑같은 질문을 100명한테 하든 100명한테 다 다른 질문을 하든, 그래서 그 생각을 잘 씹어보시면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을, 훌륭한 사람들 100명을 만났는데도 안 보인다. 그거는 좀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알려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노력하는 분들한테 박수를 다 쳐줍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아니거든? 이런 분은 별로 없어요. 나 돈 벌어야 돼.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그런 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기자님 강연 들었어요. 근데 두 분이 말씀 중에 공통점이 김범수 소장님 굉장히 많이 언급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세 분이 되게 공고한 그런 프렌드십을 갖고 계신 것처럼 보이는. 맞아요, 비슷하게 했습니다. 네. 그런 사람이 되는 법, 그렇게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법, 사람 끄는 법, 이런 거에 대한 좀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거 쉬워요. 먼저 주는 거예요. 제가 그거는 수차례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관계에서 깨지는 게 뭐냐면 받기만 하려기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낚았다니 아끼로라는 사람이 쓴 책의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의 숫자는 내가 도와준 사람의 숫자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는 하나도 도와준 것도 없고 지는 베푼 거 하나도 없는데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대차 평균이. 그런데 내가 도와주려고 먼저 도와주려고, 난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게 없다고요?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뭔가 하려고 그러고 베풀려고 노력하는 거는 돈이 아니에요. 사람을 얻는 방법, 이거는 베푸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가진 게 많다는 걸 그때 느끼실 거예요. 웃어주는 것도 베푸는 거고요. 먼저 베풀고
기부 앤 테이크예요. 그래서 순서도 테이크 앤 기부가 아니잖아요. 기부 앤 테이크. 기부하면 그 말이 참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의 숫자는 내가 도와준 사람의 숫자랑 같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복도 리필이 된다는 거 아세요? 뭐냐면 내가 베푼 복이 없는데 그 복이 돌아오길 바라는 건 도둑놈 심보 아니에요? 지가 많이 베풀어야지만 그 복이 나가 새끼 쳐갖고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살면서 계속 복을 베풀어 보세요. 그러면 다 돌아와요. 이게 남자들 당구 치니까 3쿠션 먹고 뭐 쿠션 먹고 다 돌아온다니까요. 새끼 쳐갖고 그런 얘기 있죠. 집 나간 며느리 애배 갖고 들어온다고. 똑같은 거. 이게 진짜 복이 그 새끼 불어서 돌아오지 절대로 마이너스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풀고 먼저 기브앤테이크 주고 내가 먼저 그 사람한테 뭔가 잘하려고 하면 100% 돌아와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중에 커넥팅 더다 스티브 잡스의 연설에 저는 많은 영감을 얻었어요. 현재는 어느 순간에 미래랑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몰랐어요. 조댄이 이런 친구가 여기 앉아 있다가 그 친구가 저랑 연결해서 그 회사에 들어갈 줄 그것도 몰랐고 미래는 몰라요. 근데 잡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의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현재는 어느 순간에 미래랑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흐르듯이 살아요. 아, 인생 지나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이미 한 점을 선택했어요. 토요일 날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놀러 갈 수도 있고 저기 가면 진짜 좋은 거 보면서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한 시간이 어느 미래랑 저는 분명히 연결돼 있다고 믿고 연결되길 바라요. 한 사람은 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생을 만나는 거고 그 사람이 연결된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게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연결된 걸로 보고 현재를 미래랑 연결된 걸로 보고 하면 삶의 관점이 바뀌어요. 잡스는 그거를 스탠포드 대학 가서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시간을 보낼 수 있던 그런 시간보다 여기 와서 보냈던 시간이 더 의미 있길 바라고 이 시간이 여기서 딱 끝나지 않고 생각이 미래랑 연결되고 사람이 연결되고 또 여기서 연결되고 뭐 박감사 쳐가지고 친구 돼갖고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면서 여러분의 세상은 보는 시각이나 또 여러분의 미래는 연결된 미래는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미리 지고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 말처럼 커넥팅 더 닷 연결된 거고 현재는 어느 순간의 미래랑 연결되어 있는 거고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라. 맞짱 떠라. 우리 어머니가 하신 얘기 에이시앙 마인드 붙어보지. 안 되면 짱도 갖고 찍어. 이거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해보지 않고 미리 포기하는 게 우리한테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현재는 어느 순간의 미래랑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도와준 사람의 숫자는 여러분이 마음을 베풀었던 뭔가를 베풀었던 배를 했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거예요. 아무것도 베풀지 않고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는 도둑놈식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준 내가 나한테 그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들을 나한테 빚을 지게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드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한테 빚진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쓰러지면 무조건 일으킬 거예요. 빚진 사람들을 많이 만드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빚진 사람들을 많이 만들라는 말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소중한 발표를 해주신 박영호 관점 지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